민서의 심장은 얼어붙은 한강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마치 배신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 그 중년의 남자가 민서의 비밀을 손에 쥔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야,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의 미소, 지훈의 손길,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눴던 비밀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춥다. 민서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한강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이 쌓인 벤치에 앉아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날 아침의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최재현, 50대 중반의 건설회사 임원. 그는 민서의 집에 자주 들르는 사람이었다. 늘 따뜻한 미소를 띠며 민서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그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이 민서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서는 23세,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가족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을 만난 이후로 그녀의 세상은 색채로 물들었다. 지훈은 26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자유로운 영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서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기였다. 민서의 아버지, 김동혁은 전통을 중시하는 50대 초반의 공무원이었다. 그는 딸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민서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늘 조심했다. 휴대폰에 설치한 앱, 블루문은 그녀와 지훈이 서로를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키워가는 비밀의 공간이었다. 그날 아침, 최재현이 민서의 집에 들렀을 때 민서는 잠시 방에서 나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알림이 울리며 화면이 켜졌고 최재현의 눈에 블루문 랩의 알림이 들어왔다. 호기심에 그는 화면을 터치했고 민서와 지훈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민서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민서야, 너 이게 뭐야? 그는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미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아저씨,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쓰는 앱이에요.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 이런 앱을 친구들이랑 쓴다고? 최재현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너, 이거 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 민서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녀는 최재현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요, 아저씨.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와 30년 지기 친구였다. 그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느꼈다. 민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민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망설였다. 이 일을 지훈에게 말하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지훈은 이미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험을 했었다. 민서는 그녀를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민서야,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지훈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고 민서의 심장을 녹였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지훈아, 나 큰일 났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한강공원에 있다고 말했고 지훈은 곧장 달려왔다. 눈이 내리는 한강공원에서 지훈은 민서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다 말해줘.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재현이 앱을 발견한 일,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한 일을 털어놓았다.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민서야,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 아버지한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응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지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힘이 났다. 지훈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도 그래, 민서야.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재현은 이미 민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민서는 집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버지, 김동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재현이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최재현이 입을 열었다. 동혁아, 내가 말한 게 사실이야. 민서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있었어.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서야, 사실이야.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그건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그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그냥 뭐.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닌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최재현이 끼어들었다. 동혁아, 진정해. 민서가 아직 어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야? 고칠 수 있어. 그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민서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다. 잘못된 길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와 지훈의 사랑이 잘못된 것일까?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고 최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서야. 민서는 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훈이를 사랑한다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가 이해 못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는 말을 잃고 민서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최재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동혁아, 내가 말했잖아.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일 거야. 민서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녀는 소리쳤다. 제가 누굴 사랑하든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아저씨가 뭘 안다고 저를 판단해요? 최재현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그 앱 지워. 그리고 그 여자랑 연락 끊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민서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저 그냥 저대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 갇힌 듯한 기분으로 문을 잠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휴대폰도 압수당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서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서는 두려웠다. 아빠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최재현 아저씨가 자꾸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민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너를 지킬게. 민서는 지훈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희망이 보였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의 아파트에서 잠을 잤다. 지훈의 작은 원룸은 따뜻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서는 지훈의 품에서 잠을 깼다. 창밖으로 새어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지훈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민서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민서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고 있을 게 분명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지훈의 노트북을 빌려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강경해졌다. 민서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노트북을 덮었다. 지훈이 깨어났다. 민서야, 괜찮아. 그녀는 민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가 날 찾고 있어? 나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갈게. 민서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지만 민서에게는 폭풍이 몰아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민서야, 이게 뭐야? 밤새 어디 있었어?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지훈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너 민서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준 게 너지?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동혁 씨,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공손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너희가 뭘 안다고 사랑을 입에 담아. 그는 민서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민서야, 이 여자랑 당장 연락 끊어. 너 인생 망치고 싶어?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아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지훈이는 저를 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살렸어요. 그 순간 최재현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민서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동혁아, 내가 말했지? 민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아는 전문가한테 연락해봤어. 민서, 너 상담 받아야겠어.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재현을 바라봤다. 상담. 저를 고치겠다고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훈이 민서를 감싸며 말했다. 민서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우리 민서 건드리지 마. 당장 나가.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가 원하면 저는 언제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문으로 향했다. 민서야, 가자. 민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이해해줘요.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다시 걸어갔다. 눈은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 이제 어쩌지?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늘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민서는 지훈과 함께 그녀의 원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최재현의 개입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두려웠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지훈의 원룸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민서야, 집으로 돌아와. 이건 터무니없어.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말투에서 그녀를 이해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민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민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며 민서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걸까? 민서는 어느 날 밤 지훈의 품에 안겨 물었다. 아빠가 날 미워하게 되면 나 진짜 견딜 수 없을 거야?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게 중요해. 내 아버지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서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녀를 업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태워줬던 기억, 그녀의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사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 주말, 민서는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집으로 와. 최재현도 여기 있어? 민서는 지훈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훈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최재현은 민서와 지훈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동혁아,
이게 뭐야? 저 여자를 왜 데려온 거지?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 지훈이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너 아직 어리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최재현이 끼어들었다. 민서야, 너 지금 사회를 몰라.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지훈이 차분히 대답했다. 최재현 씨,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희가 뭘 안다고. 민서야, 너 지금 당장 이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민서를 위협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를 사랑한다면 제 행복을 빌어줘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울었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고 조용히 위로했다. 민서야,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다. 두 사람은 눈이 쌓인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늘 곁에 있을게.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최재현의 간섭,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시선. 그녀는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민서는 지훈의 원룸에서 지내는 날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대학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하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아버지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최재현은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민서를 고쳐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느 날 민서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뜻밖의 동맹을 만났다. 동아리 선배인 혜린, 27세의 한국 여성이었다. 혜린은 민서의 고민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가족이 내 파트너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하지만 결국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변하더라. 혜린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혜린이 추천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민서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민서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민서야, 이번 주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 학비 지원 끊는다. 지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지원 없이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지훈은 민서의 고민을 듣고 말했다. 민서야,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우리 같이 돈 모아서 내 학비 낼 수 있어. 하지만 민서는 지훈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결국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최재현 없이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훈이와 행복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민서를 집으로 불렀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민서의 편지를 읽고 약간의 흔들림이 생긴 듯 했다. 민서야,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말이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지훈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민서는 지훈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훈은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했다. 김동혁 씨, 저는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서가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지훈의 진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저 기다릴게요. 그날 밤,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쌓인 길을 걸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와 지훈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민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훈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둘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단단해졌다. 하지만 최재현은 여전히 민서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민서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어느 날 최재현은 민서를 찾아왔다. 그는 민서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강요하며 말했다. 민서야, 너 아직 어리다. 이런 삶이 너를 망칠 거야.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제 삶은 제가 선택해요. 저를 바꾸려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훈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지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최재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했고 아버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할까 봐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지훈을 만난 이후의 행복을 솔직하게 적었다. 아빠, 저는 지훈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면 제 행복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초조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서야, 내 진심은 결국 닿을 거야. 그러던 중 민서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민서와 지훈이 사는 작은 아파트로 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서야, 내 편지 읽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난 아직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지훈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지훈 씨, 우리 민서 잘 부탁해.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김동혁 씨, 민서를 꼭 지킬게요. 그날 이후 민서와 아버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민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최재현은 점점 민서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되었고, 민서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민서와 지우는 함께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눈 쌓인 길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너랑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세상을 바꾸자. 1년 뒤, 민서와 지훈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갔다. 민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첫 직장을 얻었다. 지훈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점점 더 그녀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는 가끔 민서와 지훈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민서는 아버지의 노력에 감사했다. 최재현은 민서의 삶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와의 우정은 유지했지만 민서의 선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그를 설득했다고 믿었다. 어느 겨울날 민서와 지우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1년 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나?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가 함께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함께라면 난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고 서로의 꿈을 이루며 언젠가 자신들처럼 사랑을 숨겨야 했던 이들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다. 지훈은 민서의 꿈을 응원하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편견과 갈등 속에서도 빛났다. 민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행복이야. 그리고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날 밤, 한강의 눈밭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며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었다.